반갑습니다. 최영석입니다. 자,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은 제목이 골반, 가슴, 목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뤄왔어요. 우리가 이제 바른 자세라는 거는 우리가 지구라는 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중력을 받고 살아가죠. 중력장 안에서 살아가는 몸이 그 중력의 힘에 역행해서 무너지는 현상, 자세를 이렇게까지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세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중력이 없는 데서 살아간다면은 자세 문제라는 게 생길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자세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그 문제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력 때문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중력장 안에서 바른 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바르게 보인 몸이 좋은 몸은 아니다. 좋은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진짜 바른 자세라는 거는, 뭐, 오른쪽, 왼쪽이 겉으로 보기에 바르고, 가슴과 머리가 겉으로 보기에 뭔가 아주 이상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연결된 몸. 유동적이고 연결된 몸이, 바른 자세. 소마틱스에서는 바로 이렇게 소마가 건강한 상태를 바른 몸, 바른 자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마는 신경계에 기록된 몸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소마가 바르다는 것 자체가 유동적이고 연결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력장 안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어떤 생물체들은 무게를 가지고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몸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에서 본다면은 이 골반과 가슴과 머리, 목이라고 했지만 머리,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머리, 흉곽, 골반, 복합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헤드, 토락스, 펠비스 컴플렉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자만 따서 HTP 컴플렉스. 이 머리가 굉장히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고, 흉곽도 우리 몸에서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고, 골반도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간에 목이 있고, 그 흉곽과 골반 사이에 허리가 있죠. 잘 보면은 머리는 굉장히 여러 개의 뼈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목은 7개의 단일한 뼈가 그냥 종으로 연결되어 있죠. 머리는 입체적으로 앞에서 뒤에서 뭐 측두골, 후두골, 두종골, 뭐 접형골 이런 다양한 뼈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스가 크죠. 무게가 큽니다. 흉곽도 마찬가지예요. 12개의 흉추를 중심으로 12개의 늑골이 앞으로 이어져 있고 앞쪽에는 흉골이 이어져 있어요. 무게가 굉장히 나갑니다. 골반도 마찬가지로 장골, 좌골, 치골 이런 뼈들이 서로 쭉 무겁게 이어져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 머리, 흉곽, 골반은 뒤쪽으로 볼록하고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7개의 뼈로 목뼈로 이어져 있는 목하고 5개의 요추뼈로 이어져 있는 이 허리는 뼈로만 이어져 있죠. 뼈하고 이제 주변에 연부 조직으로만 이어져 있어요. 뼈가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이어지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 무게가 많이 나가는 머리는 뒤쪽으로 볼록, 목은 앞쪽으로 볼록, 무게가 많이 나가는 흉곽은 뒤쪽으로 볼록, 허리는 앞쪽으로 볼록,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골반은 뒤쪽으로 볼록. 이 머리, 흉곽, 골반이 전반적으로 후만으로 되어 있고 목하고 허리가 전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연결하면은 마치 스프링처럼 하나의 파동처럼 이렇게 이어집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발바닥, 발끝까지 사실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죠. 이거를 항중력 스프링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골반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장골의 좌우 속도를 인지하고 그리고 좌골의 특정 위치를 인지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움직임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른 아치 앵컬 동작 골반이 좌우 장골 속도가 조금 비슷하고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비슷한 상태 그리고 좌골의 꼭대기가 바닥에 닿는 그 타이밍이 일정하게 비슷한 상태로 거의 비슷한 상태 이렇게 만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바른 자세를 만들 때는 이 지지 기반이 되는 골반이 먼저 좌우의 속도가 좌우 장골의 회전 속도가 최대한 비슷한 상태로 유지해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파동도 비틀비틀하면서 올라가지 않겠죠. 중심에서 좀 더 편안하게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바른 자세로 의자에 앉을 때 좌골 꼭대기로 앉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좌골 꼭대기보다 앞쪽 플랫폼이라고 했어요. 앞쪽 플랫폼 하지만 치골은 아닌 그 어느 지점에서 가장 바른 앉기 자세가 돼요. 그 이유는 좌골 꼭대기 앞쪽 어느 지점으로 앉았을 때 흉곽과 머리가 중력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위치로 배열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지지 기반이 되는 골반의 좌우 장골 회전 속도가 비슷하고 그 위에 골반, 흉곽, 머리가 제대로 배열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장골이 전방 전이가 된 상태에서 앞쪽 플랫폼으로 앉았을 때 바른 앉기 자세가 된다. 그리고 그 자세에서 밑에서 위로 척추 파동이 잘 흘러가는 유동적이고 연결된 몸 상태가 되어야 건강한 자세,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소마틱스 관점에서 겉으로 드러나게 바른 자세가 아니라 물론 이제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앉은 자세에서 몸을 구부리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머리, 흉곽, 골반 이 복합체가 HTP 컴플렉스가 무너져 있어요. 머리하고 흉곽 사이에 목 근육에 긴장이 있거나 좌우 어깨나 가슴에서 긴장이 있거나 허리하고 복부에서 어떤 근육 밸런스가 안 맞거나 골반에서 또 마찬가지로 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비틀린 자세에서 긴장이 쌓이기 때문에 방금 말한 건강한 머리, 흉곽, 골반 복합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오늘은 이제 이 관계를 골반과 흉곽과 목이라고 했지만 골반은 가슴, 목이지만 뭐 가슴과 흉곽을 같은 의미로 쓰겠습니다. 이 세 개와 그 사이에 있는 목의 관계를 인지하는 거,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바디 스캔은 하지 않고 동적 바디 스캔을 할게요. 먼저 우리가 골반이 안정된 상태다.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6개의 강좌를 통해서 골반을 자기 피드백을 통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걸 했다면은 그게 됐다라는 가정하에 골반과 흉곽의 좌우 회전이 어떤가? 앞뒤 관계는 어떤가? 자, 앞뒤 관계는 지난번 했죠. 골반을 뒤로 후방 회전시키면은 흉곽이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골반을 앞으로 전방 전이시키면은 흉곽도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반하고 흉곽이 같이 가죠. 골반이 뒤로 돌아가면은 흉곽도 뒤로 가고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면 흉곽도 앞으로 가요.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는데 흉곽이 뒤로 가는 경우, 골반이 뒤로 가는데 흉곽이 앞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주 정말 몸에 트라우마가 많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거의 불가능하죠. 또 골반이 뒤로 돌아가면은 머리가 앞으로 가게 돼 있고, 골반이 앞으로 가면은 머리는 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머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들어가고, 흉곽은 쭉 올라와서 가슴이 살짝 올라온 상태. 이 상태가 되려면은 골반이 앞쪽 플랫폼, 장골의 앞쪽 플랫폼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햄스트링 근육이 짧거나 뭐 여러 가지 근육의 문제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 좌골 꼭대기로 앉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좌골 꼭대기로 앉는 걸 편해하죠. 편한 자세가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자, 앞뒤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세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골반과 흉곽은 회전할 수 있어요. 손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골반을 그대로 놔두고 몸통을, 흉곽 자체를 왼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합시다. 왼쪽으로 돌려보고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쪽으로 더 많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대부분은 좌회전 패턴이 많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왼쪽으로 더 많이 돌아가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흉곽에 비해서 머리도 회전을 해보면은 목의 좌회전과 흉곽을 가만히 놔두고 우회전을 해보시면은 한쪽으로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먼저 손을 이렇게 모으고 흉곽, 자, 두세 번만 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몸을 돌릴 때 이때 코끝과 손끝을 일치한 상태에서 흉곽만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왼쪽으로 몇 도 정도 돌아가든지 오른쪽으로 몇 도 정도 돌아가는지. 저도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돌아갑니다. 약간의 차이는 괜찮아요. 약간의 차이는 대부분 불균형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은 이거는 문제일 수 있어요. 회전력이 한쪽으로 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걸을 때나 앉을 때, 몸을 움직일 때 계속 그런 안 좋은 패턴, 이런 걸 습관화된 패턴이라고요. 안 좋은 습관화된 패턴에 의해서 몸이 계속 부딪히고 안에서 자극을 받게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디스크나 근육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흉곽을 고정한 상태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쪽으로 더 많이 돌아가는 느낌이 날 겁니다. 저도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돌아갑니다. 물론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자, 이거를 확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자, 감으로, 이게 무슨 각도기를 재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각도를 재는 건 아닙니다. 이 느낌, 골반에 비해서 흉곽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느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느낌, 흉곽에 비해서 머리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느낌, 오른쪽 돌아가는 느낌을 조금만 더 대칭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지금 현재보다 조금만 더, 지금 현재 안 좋은 소마를 트랜스 소마라고 했어요. 이 트랜스 소마 상태를 조금 더 악기 소마, 조금 더 원형의 소마 상태로 가져오는 작업이 소마틱스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은 말 그대로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돌아가는 과정이지 100%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자, 확인을 했으면은 우리가 골반 속도 조절하는 거 있었죠. 그걸 한번 해봅시다. 먼저 뒤로, 앞으로. 자, 지금 현재 장골의 속도가 뒤로 갈 때, 앞으로 갈 때 한 두세 번 하면은 금방 감이 오시죠. 장골만 가지고 할게요. 자, 저는 지금 현재 왼쪽 장골이 뒤로 갈 때 조금 빨리 가는 것 같고,
오른쪽 장골이 앞으로 갈 때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자기 피드백을 해봅시다.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약간 몸을 회전해서 뒤로 갈 때는 두 개가 똑같은 느낌으로 가게, 그리고 앞으로 갈 때도 좌우 장골이 똑같이 가게. 자, 속도를 한번 비탄 위치로 골반을 회전시켜 보세요. 그래서 딱 맞는 느낌이 나는 장골의 좌우 속도가 비슷한 위치가 나는 지점에서 앞뒤로 움직여 봅니다. 자, 끝장까지 쭉 가서 살짝 더 밀어보세요.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에서. 자, 여기가 골반의 구동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움직임을 구동해서 이제 흉곽 머리까지 쭉 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골반의 속도를, 좌우 장골 속도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에서 구동된 움직임이 척추를 타고 흉곽, 목, 머리를 지나서 올라갈 때 그 느낌을 확인하면서 동작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천천히 하다가 어느 정도 골반의 좌우 속도가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은 조금씩 가동 범위를 넓혀 보시고 동작을 조금 속도를 빨리 해보세요. 이 아치앵클 동작이 빨라지면은 그대로 척추 파동이 됩니다. 자, 척추 파동으로 바로 이어볼게요. 천천히 도미노처럼 올라가게. 동작을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면서 몸의 중심에서 파동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장골의 속도는 잘 통제를 하시고, 자, 이 정도 하셨으면은 다시 한번 골반을 앞뒤로 움직여서, 자, 다시 한번 편안한 느낌이 나는 위치를 쭉 찾아보세요. 자, 아까 처음에 앉았을 때 좌골 꼭대기 근처에서 앉아있는 느낌이었다면은 방금 골반의 좌우 속도를 비교하고 자기 피드백한 상태에서 아치앵클 그리고 척추 파동을 몇 번 쭉쭉쭉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까보다는 좀 더 앞으로, 아까는 좌골 꼭대기였다면은 좀 더 앞쪽 플랫폼으로 앉아있는 느낌이 더 편한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보다 흉곽이, 가슴이 좀 더 앞쪽으로 부풀려 있는 느낌이 나고 나가 있던 목은 좀 더 뒤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이 나나요? 자, 나죠? 다시 한번 골반에 대해서 흉곽의 회전 범위를 한번 찾아볼게요. 몇 번 안 했지만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잘 찾으시고, 감각이 조금 떨어진 분은 횟수를 조금 더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끝과 손끝을 일치한 상태에서 골반은 가만히 있고 몸통을 돌린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회전을 해보시고 오른쪽으로 해보세요. 아까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다면은 지금은 왼쪽으로 오히려 가는 게 줄어들었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갑니다. 딱 가서 걸리는 지점에서 멈추면 됩니다. 좌우 회전이 조금 더 대칭 상태가 된 거죠. 목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을 그대로 놓고 좌회전, 우회전. 확실히 오른쪽으로 덜 가다가 걸린 느낌이 났는데 오른쪽으로는 조금 더 가고 왼쪽으로는 좀 덜 간 느낌이 납니다. 이게 맞아요. 잘 갔던 때는 좀 줄어들고 안 갔던 데가 조금 더 많이 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목의 좌우 회전 밸런스가 조금 더 맞춰주고 흉곽의 좌우 회전 밸런스가 조금 더 맞춰졌습니다. 자, 이거를 매일같이 안 해도 됩니다.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이 정도만 해줘도 골반 교정,
골반 위의 척추 교정, 머리와 흉곽, 골반의 위치 관계가 매일 끊임없이 조금씩 이렇게 올바른 배열, 얼라인먼트라고 하는데 온라인 정렬 상태를 유지하면서 유동적이고 연결된 몸 상태, 소마가 건강한 상태, 그 상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7강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머리, 흉곽, 골반 복합체 실습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은 저는 한 번 했지만 여러분은 두 번, 세 번 해서 이 내용이 몸에 익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골반을 교정을 하고, 저는 좌골을 중심으로 했지만 좌골 꼭대기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도 적용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조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8강, 9강에서는 이 머리, 흉곽, 골반 복합체를 제대로 배열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력장 안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근육 중에서 대표적인 앞쪽 근육, 복직근 근육, 그리고 뒤쪽 근육인 척추 기입근 근육을 펜디큘레이션 원리로 풀어내는 그 방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